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등식이라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방정식.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거는 그 식을 이루고 있는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놈을 보면 그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곱셈 공식을 쓰면 되죠. x-1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이놈은 다시 쓰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식인데 표현만 다르게 해놓은 건데요. 어쨌든 여기다가 x에다 1을 얻어 성립하고 x에다 1을 얻어 성립하죠. x에 1 넣으면 여기는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x에다 1 넣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0이죠. 항상 x 콜 1일 때 성립하죠. x 콜 2일 때 넣어도 아마 성립할 텐데 1에 콜 1을 넣으면 4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 3은 9 마이너스 8 해서 1이 나오죠. 그래서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인데 좌변하고 우변이 항상 미지수에다 어떤 값을 넣더라도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것, 그거를 항상 등, 같을 등자죠. 한문으로. 항등식, 항상 같은 식이라 그래서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거를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정식. 방정식이 이제 뭐냐 하면 x의 그 식을 만족하는 좌변과 우변을 같도록 하는 변수의 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x의 값에 대하여 식이 변수의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식, 그거를 방정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이퀄 제로, 이놈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 이놈은 다시 쓰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식이 되고, 우리가 인수분해한 다음에 x 이퀄 2 또는 마이너스 1, 이게 실제로 이 식의 좌변과 우변을 같도록 하는 x의 값이죠. 변수의 값. 그러니까 변수가 특정한 값일 때만, 이 경우는 2하고 마이너스 1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등식하고 방정식 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ax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제로, 이러한 2차식이죠. 2차식이 되는데 이놈이 x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즉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이 세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값이나 세 개를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면 다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도록 하는 a, b, c가 뭐냐, 그걸 이제 구해본 건데요. x 이퀄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c 이퀄 0이 나오죠. x 이퀄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퀄 0 이렇게 나오고, x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옵니다. c가 제로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 두 식을 더하면 2a는 제로, 그래서 또 a도 제로죠. 그럼 여기 요 식에다가 c 제로, c 이퀄 제로, a 이퀄 제로를 대입하면 b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A equal 0, B equal 0, C equal 0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다시 정리하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이러한 식이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값들에 뭘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려면 우변이 제로죠. 우변이 제로려면은 a도 제로, 개수들이 다 제로여야지만 x에다 무엇을 넣더라도 성립하게 됩니다. 반대로 a equal 0, b equal c equal 0를 대입하면 당연히 이 식은 제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equal 0. 만약 이렇게 x에 대한 식이 있는데 이놈이 x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a는 제로, b는 제로, c는 제로여야 된다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 b, c가 제로면 당연히 반대로 항등식이겠죠. 자, 여기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고 a 프라임 x제곱, b 프라임 x제곱, c 프라임이 같은데 이러한 식이 항등식, x에 대해서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equal 0. 이놈이 항등식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a는 0, b는 0, c는 0 이렇게 되는 이거를 알고 있죠.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 식을 우리가 바꿔보죠. a의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놈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a 프라임 x제곱 마이너스 b 프라임 x 마이너스 c 프라임 c 프라임 이퀄 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차수가 같은 함끼리 묶으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 x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b 프라임 x 더하기 c 마이너스 c 프라임 이게 제로라는 소리죠. 자, 이게 제로면 이게 제로인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는 거죠. 이놈이 항등식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게 항등식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개수들 a-a 프라임 equal 0 b-b 프라임 equal 0 c-c 프라임 equal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c는 c 프라임 이게 돼야 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되죠. 그래서 요놈을 다시 보면 이걸 다시 보면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데 그것이 항등식이려면 요 개수끼리 같은 차수의 개수끼리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좌변과 우변의 식의 같은 차수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equal 0 이러한 2차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개수들이 다 제로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좌변과 우변이 2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개수끼리 같아야 된다는 거. 같은 차수의 개수끼리 요놈하고 요놈 a하고 a 프라임, 1차 항 b하고 b 프라임, 그 다음에 상수항 c하고 c 프라임이 같아야 된다는 거. 즉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c는 c 프라임이면은 이놈하고 이놈이 같게 되는 이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좌변하고 우변이 이게 같다. 그 말은 뭐죠?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면 이제 이놈을 정리해서 같은 차수 길이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걸 쭉 정리해서요. 그래서 이놈을 정리하면 우변을 차수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차수 x제곱 이거의 차수니까 a는 1이 쉽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차식은 마이너스 2고 우변은 a 마이너스 b니까 이거는 1 마이너스 b고 따라서 b는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 요놈이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3이니까요. a1하고 b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c는 3 이렇게 되네요. 3, 3 없어지면 c는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좌변과 우변이 각각 x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소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죠. 좌변 이퀄 우변이. 그러니까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니까 개수끼리 비교한다는 개념으로 미정개수배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미지수인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 그거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즉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는 소리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이퀄이 성립한다는 소리고, 그 말은 요 식이 x에 대한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미지수들 a하고 b하고 c를 차수를 정리해서 같은 차수끼리 같게 놓고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미정계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에 미지수가 있는데 그놈의 개수하고 상수항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그거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를 미정계수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놈 한번 해봅시다. 1번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5 놈은 bx 마이너스 1 x 더하기 c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성립하면 모든 x에 대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항등식이죠. 그래서 놈을 정리하면 bx제곱 플러스 bc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bcx 마이너스 x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수끼리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b는 여기 1하고 똑같으니까 b는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c-1은 a, 그 다음에 c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가 1이고 c가 5니까 a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는 4, b는 1, c는 5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도 뭐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구해보죠. 어쨌든 이놈을 여기는 2차, 1차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좌변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a의 x-1의 제곱 더하기 b의 x-1 더하기 c 이놈은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인데 정리하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c 이놈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2차식은 ax제곱 되고 1차 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b 1차식이 될 거고 상수항은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1이니까 여기 a하고 그래서 이제 구해보면 a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1차식에서 마이너스 3하고 여기 x가 빠졌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놈이 같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3 됐죠. 상수항 이놈이 같아지면 되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a 1로면 마이너스 2니까 b는 요거로부터 d는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네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는 1,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놈으로부터 c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c는 1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래서 넣어보면 아마 이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거를 x 마이너스 2로 나눌 경우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당연히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놈을 그러면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어떻게 되나요? 나누면 그냥 나눠보죠. 일단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 들어가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된다 그랬고 빼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되니까 3. 요 놈이 나머지고 요게 나머지. 그 다음에 요 놈이 몫이라 그랬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이거는 x-2로 나누는데 몫이 x-1이고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몫이라 그랬고 요놈이 나머지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거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몫하고 나머지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성립하는 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변에다가 이 우변에 x 이퀄 2를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 할 텐데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x 이퀄 2를 대입하면 우변은 3 이렇게 나오죠. 자, 이놈을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9, 4 마이너스 6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3이 되죠.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변에다가 요 놈을 제로로 만든 x 이퀄 2 이거를 대입하면 이게 나누는 수죠. 지금 x-2로 나누었는데 요거를 x-2 이퀄 제로로 만드는 x 이퀄 2죠. 요 놈을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은 우변은 남는 게 뭐죠? 나머지만 남죠. 이쪽은 날아가니까 놈이 제로니까 날아가죠. 그래서 나머지만 남죠. 됐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알고 싶으면 요 x 마이너스 2 나누는 수 요놈 x 마이너스 2 요놈을 제로로 만드는 x값 요 x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변에서는 그렇게 하면 요 우변에서는 이쪽은 날아가죠. 그 다음에 이게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x 이퀄 2를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요 x 이퀄 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래서 구하면은 그놈이 나머지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이거를 개념적으로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개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얘는 내가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뭔가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1차로 나누기 때문에 상수항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r을 알고 싶은 건데 r은 어떻게 구하냐? x 대신에 여기다가 x 이퀄 2를 대입하면 이 부분은 없어지죠. 이 부분 사실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r만 남죠. 우변에 요 나머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머지 r만 남습니다. 자, 좌변에다가 우리가 x 이퀄 2를 넣었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좌변에도 넣어도 됩니다. 우변에 넣었으니까 좌변에도 넣으면 되죠. 그러면 우변은 r이 됐고 좌변은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5 해서 3. 오케이. 나머지만 우리 관심이 있다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눈 것에 나머지만 x-2라는 1차식으로 나눈 것에 나머지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요 나누는 수를 나누는 항을 제로로 만드는 x값 그거를 구해서 요 나누고자 하는 수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나누고자 하는 다항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내가 px라는 거를 1차식으로 x-a라는 걸로 나눈다고 하면은 그래서 qx 더하기 r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r은 이쪽에서 r만 남기려면 x equal a를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좌변에 pa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인데요.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 정리를 보면 px라는 다항식을 x 마이너스 알파 a가 아니고 여기는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 그러면 얘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아까처럼 1차식보다 작은 차수의 상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r이라는 거는 p에다가 px라는 이 다항식에다가 x equal 마이너스 알파를 제로로 만드는 x값, 즉 x는 알파죠. 이놈을 여기다 대입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쉽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px라는 거를 x-a로 나눈다고 치면은 그때 나머지 r이라는 거는 요 나누는 수, 나누는 식 x-a equal 제로가 되는 x는 a 이놈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p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머지 정리 여기 정리해 놨는데 다항식 px 일반적인 다항식이죠. 2차, 3차, 4차 뭐가 될지 모르는데요. 그거를 1차식 x-알파 1차식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px는 x-알파 qx 플러스 r. 근데 이때 요놈이 항등식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좌변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왼쪽하고 우측식은 같아요. 그러니까 x가 뭐가 됐든지 두 개는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x 이퀄 알파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x 이퀄 알파를 대입하면 요놈은 제로니까 이 항이 다 없어지고 r만 나누다 그랬고 여기다가 px에다가 이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p 알파는 나머지 r이 되는 거죠. 이 식은 x equal a를 알파를 대입하면 p 알파가 되고 우변은 r이 되니까 그냥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px에다 나누려는 당시 x-알파를 제로로 만드는 알파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px는 뭐 이러한 3차 다항식이네요. 이거를 x-1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뭘 구하면 되죠? 요거를 제로로 만드는 게 x equal 1이니까 1을 여기다 대입하면 p1을 구하면 그게 나머지 r이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4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5 그래서 3이 되네요. 그래서 r은 3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누기를 안 해보더라도 x 플러스 2는 2로 나눌 때는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p 마이너스 2를 구하면 되고요. 이놈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네요. 맞겠죠?
같은데요. 그럼 이거 해보면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57 뭐 이렇게 되나 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지금까지는 당시 px를 x-알파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ax 더하기 b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간단하죠. 이거를 만약에 표현하면 px는 ax 더하기 b qx 플러스 r이죠. 이거는 다시 쓰면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a분의 b qx 더하기 r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놈을 이쪽에 r만 남기려면 여기를 이 항을 다 제로로 만들 수 있는 x를 찾으면 되는데, 그 x는 요놈을 제로로 만드는 걸 넣으면 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를 대입하면 여기는 요놈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r은 어떻게 돼요? b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는 거랑 똑같죠. 이쪽에 요놈을 대입했으니까 요놈을 여기다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r만 남고 여기는 p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2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이때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놈을 제로로 하는 걸 찾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서 여기다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요놈. 여기 보면은 a라는 미지수가 이거를 구하라는 소리인데요. 2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랍니다. 그러면 이걸 제로로 만드는 x를 구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2분의 1을 여기다 넣었을 때 나머지 2가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p의 2분의 1이 뭐죠?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것까지만 구해볼까요? 구해보면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4분의 1이 되겠네요. 플러스 4분의 1의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게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p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그거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하나 나누는 전체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몫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인데 요 놈이 지금 이게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요 r이라는 게 1차식 이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r은 1차식의 형태 ax 더하기 b, a가 0이면 상수항이 되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최소한 1차식 이하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5, 그 다음에 qx 더하기
나머지는 ax 더하기 b 이러한 1차식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조건이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래고 x 마이너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입니다. 즉 그 말은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몫을 x 플러스 5 qx 요 놈 자체를 다 몫으로 새로운 몫으로 생각하고 대신 여기 나머지가 있을 때 여기도 1차식으로 나눠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a 뭐 이런 형태로 바꿔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x 플러스 1로 묶으면 여기까지가 다 이 몫으로 나눠진 파트에 포함이 될 거고 요놈이 나머지가 될 텐데 어쨌든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 즉 p 마이너스 1이 9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 조건, 나머지가 9다. 요 조건이 요런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로 나누었을 때는 마이너스 3이다. 이 말은 뭐죠? p5가 마이너스 3이다. 이 두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요 나머지 ax 더하기 b, a하고 b를 구하면 되죠. 식이 두 개 나오는데 a하고 b니까 이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p-1 9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p-1은 이 식에서 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놈은 9라는 거죠. 그 다음에 p5는 어떻게 되죠? p5는 5를 대입하면 5a 더하기 b 이퀄 마이너스 3. 왜냐면 5를 p-5 이게 여기가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5가 아니고 이건 마이너스 5. 그러니까 p5는 여기가 마찬가지로 이놈이 제로로 가니까 없어지고 요 뒤에 x 대신에 5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요 두 식을 구한 거죠. 10번씩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주면 b가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6a는 플러스 1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나 보네요. a가 마이너스 2면은 b는 7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나머지 r 이렇게 되니까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r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 돼야 된다는 거. 1차식은 일반적으로 ax 더하기 b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또 예제로서 이거를 한번 보죠. 다항식 p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랬죠. 이 말은 뭐냐면 p1은 1이라는 소리를 그랬죠.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이거는 p2가 5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는데 px를 이렇게 나누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px를 표시해 보면 px는 x-의 목 qx하고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나머지인데 나머지 부분은 1차식으로 표시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로부터 A하고 B를 요 두 조건을 갖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은 A 더하기 B는 1이 될 거고 2를 대입하면은 2A 더하기 B는 5가 되겠죠. 나머지 부분만 되니까. 그래서 A는 4, B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나머지는 요 AX 더하기 B는 그러면 4X -3 이놈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수 정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 우리가 나머지 정리 얘기를 했었죠. 나머지 정리를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 하면 px를 1차 항으로 1차식으로 x-알파로 나누면 qx 이렇게 되는데 또 나머지는 r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 r은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랬죠? 나머지 정리에서 r은 p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구하면 된다 그랬죠.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요. 그 이유는 x 대신에 알파를 넣으면 여기가 0으로 나가니까 우변이 요 r만 남는 거죠. 그리고 여기 x 대신에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r은 p 알파.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근데 이 1차식이 인수가 되려면 r이 제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p 알파가 제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p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있는데 나머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가 0이란 소리니까요. 나머지가 없어요. 그 말은 x-알파가 px의 인수라는 거죠. 인수. 그렇죠?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거는 뭐냐 하면 다항식 px에서 어떤 알파를 x 대신에 집어넣었더니 0이 됐어요. 즉 나머지가 제로라는 거죠. 이 말은 x-알파로 px를 나눠서 나머지가 제로라는 소리고 그 말은 p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즉 인수다. x-알파는 px의 인수가 된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인수정리는 뭐냐 하면 p 알파가 제로다. 그러면 p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 뒤는 qx 뭔지 모르겠지만 x-알파를 갖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다항식 p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정리에서 p알파다 이렇게 되죠. 근데 p알파가 제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p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즉 나머지가 0인 경우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거꾸로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니까 p알파는 제로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요 이그젬플에 대해서 한번 보죠. x 플러스 1이 인수냐? 즉 나머지가 0이 되겠느냐 하면 p 마이너스 1을 체크해 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4 그래서 0이 되네요. 그래서 요 놈은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 놈은 뭔지 모르지만 x 플러스 1로 묶은 다음에 뭔가 다른 다항식 여기는 이제 2차식이 되겠죠. 2차식 x 플러스 1로 하고 나면 저 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인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x 마이너스 1 이놈은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죠. 여기다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4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네요. 얘도 0이 됐네요. 얘도 0이 되니까 요 놈도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요놈이 요놈도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1도 들어갔는데 그럼 여기를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1에 곱하기 q 바 x. 또 차수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3차식이니까 q 바 x는 1차식이 될 거예요. 뭐 ax 더하기 b 뭔지 모르지만 a, b가 구할 수 있겠죠. 개수 비교를 해보면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x 플러스 4 이것도 인수가 되는지 한번 보죠. 그러면 얘는 p x 플러스 4니까 x p 마이너스 4 p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의 3승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이거 다 없어지네요. 이렇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4 이것도 인수가 되네요. 그래서 그러면 요놈이 x 플러스 4라는 소리죠. 그렇죠?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그래서 이 놈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까지 이렇게 곱하면은 요 식이 같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x 마이너스 4를 요거는 인수가 안 되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x 플러스 2가 이런 px의 인수인 거를 보이는 건데요. 그렇게 되도록 k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남일과 제로를 내면 p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돼야 되고, 그러면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2 플러스 k 이게 제로여야 되니까 k는 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식인데 여기 미지수가 두 개죠. a하고 b. 근데 x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는 p2가 제로 p 마이너스 1이 제로 이렇게 되도록, 당연히 식 두 개니까 뭐 나오겠죠. 그럼 8 플러스 8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놈이 제로인 거 하나 나올 거고, p 마이너스 1이 제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퀄 제로. 그래서 이 두 방정식을 풀면 되죠.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6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두 식을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3a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a가 마이너스 5면은 b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나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립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수분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요. 인수분해라는 거는 하나의 복잡한 다항식을 간단한 다수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시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4, 뭐 x 마이너스 1 어떤 복잡한 3차식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x 3승 더하기 3x 제곱 3x 플러스 1, 이거는 우리가 공식으로부터 x 플러스 1의 3승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다항식, 간단한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이 x 플러스 1 요놈이 요거의 인수인데요. 인수인데 3중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곱셈 공식에
곱셈 공식의 역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a 플러스 c의 제곱은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놈은 a 플러스 b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은 a 마이너스 b의 3승 인수분해 하는 거죠. a 3승 더하기 b 3승 다항식인데 이거를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a 3승 마이너스 b 3승은 a 마이너스 b의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우리가 곱셈 공식을 통해서 이놈들을 알고 있는데 그거의 역을 생각하면은 인수분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곱셈 공식으로부터 인수분해 공식을 우리가 유도했었는데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본적인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8x 3승이 있죠. 여기는 y 3승이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y, xy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 플러스 b의 3승꼴이 아니겠느냐, 뭐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x의 3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배의 2x의 제곱 y 이렇게 되는 거고, 요놈은 3배의 2x의 y의 제곱, 그 다음에 y 3승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a를 2x라고 해주고 그러면은 이게 a의 3승 플러스 3 a 제곱 y 플러스 3 a y 제곱 더하기 y 3승.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게 a 더하기 y의 3승. 그래서 a는 2x 플러스 y의 3승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것도 잘 알고 있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어떻게 되죠? 이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뭐 이런 형태니까 요거는 4a의 제곱이고 요거는 2b의 제곱이고 빼준 거니까 여기로부터 4a 플러스 2b 하고 4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요거는 3x의 3승꼴이고 요거는 2y의 3승꼴의 더하기니까 a 3승 더하기 b 3승 뭐 이런 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놈을 a, 요놈을 b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3x 플러스 2y 하고 3x제곱 9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4y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곱셈 공식, 그 역으로 되는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복잡한 다항 시간에 우리가 치환할 수 있는 좀 공통 부분들 이런 게 있다면 치환해서 단순히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4차식이죠. 좀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x제곱을 x라고 치환을 하면은 치환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은 4차식이 2차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인수분해를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인수분해를 진행하면 돼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요놈을 대입을 해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1. 그런데 이놈은 또 인수분해가 될 것입니다.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하고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놈은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고 근데 요놈하고 요놈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1차식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 예를 들면 다항식을 여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놈은 x 플러스 1을 x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이건 x 마이너스 3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대입해주면 x 마이너스 2하고 x가 되네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죠? 요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히 우리가 인수정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2차식 이상의 다항식에서 그거를 1차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경우에 우리가 인수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 2차식을 px라고 해보죠. 그래서 1차식으로 인수분해한다는 거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인수정리에서는 p 마이너스 a가 0, 요 놈을 제로로 만드는 x죠. p 마이너스 b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a하고 b를 찾으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a, b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2차식에서는 이제 요 놈을 그냥 풀어서 써본 거죠. 되죠. 그래서 x제곱 이렇게 곱하면 x제곱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차식 ax하고 bx 이걸 하면은 a 플러스 bx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이렇게 요놈으로 이렇게 곱하면 ab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식은 우리가 표현만 이렇게 다르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돼야 돼요. 어떤 x가 들어가든 이 식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법으로 개수 비교를 해보면 개수들이 있을 텐데요. 요 개수 a 플러스 b 요 놈은 여기서 1차식 3이 되는 거죠. 상수항은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식이 a 플러스 b는 3, a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만족하는 놈을 찾아보면 a는 4, b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요 개수 비교를 해서 구하는 건데 2차식은 간단한데요. 3차식, 4차식 3차식을 1차식으로 인수분해 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x 플러스 c 해갖고 이것도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만약에 4차식이다 그럼 여기다가 x 플러스 d까지 넣어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개수 비교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인수정리,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상수항은 항상 요 우리가 원하는 근들의 곱으로 표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되는 AB의 곱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AB라는 놈은 AB가 마이너스 4로부터 보면은 AB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A는 마이너스 4, B는 1.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죠.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는 2, 마이너스 2 되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 그렇죠. 사실 A, B는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사실 이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니까 P-A가 0인지 P-B가 0인지 요거를 체크해주면 그 중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놈들을 인수로서 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나머지 인수 정리로 한번 구해보죠. 그래서 P-A인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 P-A인데 P4가 되는 거죠. P4. 그래서 이놈이 계산해 보면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4. 그래서 0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요 놈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니까 P2가 되겠죠. 이 놈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4 플러스 6 마이너스 4. 이것도 0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 놈도 사실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놈인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A가 4인 경우니까 P-4를 대입하면 되겠죠. 왜냐면 P-A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렇죠? P-A 그걸 제로이냐 이걸 봐야 되니까 이걸 해보면은 4, 4,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그래서 근이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4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이 경우가 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r, x 마이너스 이렇게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차식 한번 2차식 이상의 고차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3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이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1차식으로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요 a, b, c 요 놈을 구하면 되죠. 이걸 전개하면은 x3승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이 식은 좌변 우변이 항상 x에 대해서 똑같은 동일한 식이기 때문에 어떤 x를 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항등식으로 해서 개수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1차식의 개수 비교한 거죠. 그 다음에 2차식의 개수를 비교한 거고 1차식의 개수를 비교해서 같게 놓고 상수항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 B, C 목적이 A, B, C 이놈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 연립방 정식 이놈을 풀면 되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인수정리를 사용하는데 ABC가 곱한 게 마이너스 A가 되는 ABC를 일단 그 케이스들을 한번 구해봅니다. 그래서 A, B, C가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이게 뭐 2,
1, 마이너스 1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1, 1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 다음에 뭐 b가 2가 되고 이거는 다 a, b, c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해보면 되죠. 그래서 p 마이너스 a가 제로가 되는지 이 여부를 체크하면 됩니다. 즉 p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되는지 또는 p2가 제로가 되는지 이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p-2를 한번 해봅시다. p-2를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래서 0이 되네요. 그러니까 a가 2일 때는 근이 되네요. 즉 이 말은 x 플러스 2가 인수로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요 케이스가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보면은 이놈하고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돼요. p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p2를 체크하면 되니까 8 플러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죠. 그래서 이놈은 인수해야 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이 상수항은 어떻게 됐든 4차식이 되면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캔디스를 찾아가고 하나씩 넣어보면서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분해하는데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인수정리하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그랬죠. 한번 이걸 봅시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3승 플러스 x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거를 x 플러스 3차식이니까 a x 플러스 b x 플러스 2 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말은 요거를 px라 그러면 무슨 말이죠?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p-a, p-b, p-c가 제로인 거죠. 근데 문제는 a, b, c를 어떻게 구해서 이거를 체크할 거냐 그런 거죠. 이거의 체크는 조립제법을 쓰면은 나머지 구할 수 있으니까 조립제법을 써서 구하면 되고요. 아니면 대입해서 구해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x3승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의 x제곱 더하기 ab, bc, ca의 x 플러스 abc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abc가 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항등식이라 그랬고, 그래서 요 계속 상수항이 a, b, c는 1 이거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a, b, c라는 건 1의 약수 중에 있겠죠. 그러면은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 C가 마이너스 1,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A, B, C가 정해져 있진 않으니까 그냥 이런 셋 하나를 갖고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A는 1을 대입해보면 A를 1을 대입하면은 P 1을 대입해보니까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 정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를 쓰고 만약에 조립제법을 쓴다 그러면 P1일 경우에는 그냥 1을 사실은 대입하면 되겠지만 P-A 그러니까 마이너스 1 P-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그래서 이거는 0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안 되고요. 만약에 P1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1인 경우도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나 보네요. 그러면 여기를 인수분해 되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1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만약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A, B, C가 1이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P1을 대입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은 제로 P-1이면 이 경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서 제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인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 이게 이제 인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번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2x 2x가 아니고 그러니까 x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x제곱 이렇게 x제곱해서 2x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놈은 정수로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는 거는 P-1의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니까 이거를 1, 2, 1에 마이너스 1 넣어서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에서 제로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즉 x 플러스 1이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제로다.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인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도 인수분해를 해보면 27이니까 아마도 이게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a, b, c는 27, 즉 27의 약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3 또는 마이너스 3부터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은 요 놈을 px라 그러면 인수분해 조립제법 마이너스 3 넣고 1, 1, 3, 27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6, 9, 마이너스 27, 제로. 그러니까 나머지가 제로니까요. 이 놈으로부터 x 플러스 3이 인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x 플러스 3이 됐죠. 그 다음에 3, 9, 27 9도 해볼 수 있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요거를 한번 x 플러스 3으로 해보면은 어떻게 되죠?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9, 27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그러면은 3, 9, 27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9x 3x 맞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되고, 이 뒷부분은 정수로 안 되겠죠. 왜냐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최종 인수분해식이 되겠습니다. 이놈도 3차식이니까 마지막 차수 A, B, C는 6, 뭐 이런 꼴에서 6의 약수를 택하면 되니까 뭐 2도 있고 3도 있고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있겠또 뭐 6, 1,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제로가 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일단 필요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를 한번 해보죠. 이놈도 px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2를 하려면 2에 1, 6, 11, 6 그러면은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3, 마이너스 6, 제로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인수겠죠. x 플러스 2가 인수일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면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돼야 될 거고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여기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죠. 3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 상수항의 고차식의 인수분해할 때는 상수항의 약수들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적당한 걸로 나머지 정리라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 여기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썼죠. 마이너스 2 해놓고 조립제법을 1, 6, 11, 6 해서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3, 마이너스 6 해서 제로. 그래서 요놈 x 플러스 2가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px 요놈을 px라 그러면 요놈은 x 플러스 2에 요게 몫이니까 사실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놈을 다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고차식이니까 내가 어떤 한 인수를 구한 다음에 그 인수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머지가 0인지 확인하면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고 이놈을 다시 인수분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놈이 2차식 이상이 되면 또 거기다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항식과 연산, 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뭐 이런 것들 조립제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